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변인 나경원입니다. 요즘 주부들은 시장 보기가 겁난다고들 말합니다. 최근 들어 급등하는 밀가루값 때문에 라면도 빵과 과자도 그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에 담기가 주저된다고 합니다. 사교육비도 한 가구당 평균 60만 원이 넘는다니 이래서야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나 어디서나 누구나 걱정들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한 걸음도 떼지 못해 아직까지는 속 시원한 뉴스가 없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두 아이의 엄마인 저도 우리 주부님들처럼 똑같이 이런 고민을 한답니다. 여기서 최고의 국가 경쟁력을 자랑한다는 초강소국 싱가포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싱가포르이 오늘날의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이런 자부심은 싱가포르이 앞으로도 성공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아이들을 싱가포르인으로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 것입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은 싱가포르처럼 살고 싶은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 나라,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샐러리맨이 저축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나라 말입니다. 또 내 아들, 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공부시킬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을 것이라고 꿈꾸면서 미래를 향해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나라, 공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소박한 꿈의 실현이 바로 여당이 된 저희 한나라당에게 맡겨진 소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잘 해낼 것입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일 잘하는 대통령과 함께 한나라당은 말만 앞세우지 않고 일하는 한나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월 11일 숭례문 화재와 함께 우리 국민의 가슴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숭례문 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무엇을 탓하기 전에 정치권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통감하면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합니다. 내려앉은 숭례문의 기둥과 기와에서, 불타버린 숭례문의 잔해에서 아직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에는 한참 먼 2008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기본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확인했습니다. 숭례문 참사는 기본을 허술하게 여긴 한국 사회, 룰을 지키지 않은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가장 뼈아픈 대가였습니다. 이제 국정의 핵심축이 된 한나라당은 선진사회로 가는 초석을 기본부터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하겠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 너무도 당연하고 선진사회로 가는 온당한 절차라는 것을 한나라당부터 실천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국민정서법이라는 포퓰리즘에 기대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기본을 허물었던 낡은 관행으로부터 한나라당은 과감하게 벗어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궤도를 이탈한 채 방향을 잃었던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첫 번째 해법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정도를 찾는 일일 것입니다. 동시에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씨앗도 여기에서 틔울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선진화란 바로 이런 사회를 말합니다. 가치와 정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회, 지나온 역사를
오늘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내일의 열매가 되도록 하는 사회, 법과 질서, 기본이 살아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대한민국도 이런 나라가 아닙니까? 숲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후손들이 따먹을 과실을 마련하기 위해 숲을 가꿔야만 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당장은 내리기 힘든 결정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각오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얼마 전 국가경쟁력 1위인 핀란드의 아호 전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아호 전 핀란드 총리의 말처럼 새롭게 출발한 이명박 정부야말로 후손들이 먹을 과실을 마련하기 위해 숲을 가꾸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정부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켜고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찾기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기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국민 성공 시대를 열겠습니다. 특히 소외진 곳, 아픈 곳, 그늘진 곳에 그 혜택이 골고루 또 빈틈없이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쟁에 낙오될 수밖에 없는 분들과 꼭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은 새 정부를 때로는 앞에서 끌고 때로는 뒤에서 밀면서 새 정부와 함께 경제 살리기, 민생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고 이를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서는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킬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비와 의료비, 생활비 등 7가지 서민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름값과 통신비, 약값 등 6대 생활비의 거품을 반드시 제거하겠습니다. 사실상 가동하기 시작한 당정협의를 좀 더 확대하여 당정청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당정청 협의체의 제1과제는 물론 민생 살리기입니다.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가기 위한 강도 높은 민생 살리기 대책을 조만간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제 40여일 후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번 4월 총선은 이명박 정부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또한 일 잘하는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 잘하는 국회를 만드는 주춧돌을 놓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치개혁의 태엽을 다시 뒤로 놓는 일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의에 기대는 것입니다. 야권은 지난 5년간 선거용 정당으로 무려 7번째 정당의 명패를 바꾼 채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이들에게 34억 원의 국고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당을 쪼갰다, 붙였다를 반복하면서 국고 보조금을 초과로 받아내는 등 국고 보조금 재테크까지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이렇게 쓰여서야 되겠습니까? 또 야권의 다른 정당도 지역주의와 이미 유효를 다한 이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정당에서는 어떤 미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유권자들이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결국 지역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가 그토록 탈피하고자 애썼던 지역주의라는 망령을 불러내고
한국 정치를 퇴보시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제 국민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하는 후한무치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이 참여정부를 심판했다면 이번 총선은 국정 실패의 연장 세력, 지역주의에 기대는 포말 세력을 심판해야만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새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었고 총리 임명 동의안, 장관 인사청문회 안은 BBK 관련자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민주당은 이 핵심 공약마저 실천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새 정부가 꾸려나갈 정부 조직조차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총리 임명 동의안조차도 제때 통과시켜주지 않아 지난 정부의 총리가 새 정부의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하였습니다. 왜 통합민주당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다가오는 선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보면서 더더욱 국정 안정론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여당이 책임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정의석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느 아이들처럼 문자 메시지를 자주 보냅니다. 주로 빨리 들어와, 엄마 대화 좀 해 하는 엄마를 애타게 찾는 문자입니다. 이런 문자를 뒤로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오면서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데 국회에서 다수석을 얻지 못하고는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번 국회를 통해서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때처럼 여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 동의안에 반대하고 FTA 비준안 처리를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를 시정하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책임 정당 한나라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거수기 정당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 성공, 민생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 국민 여러분께 더 잘 사는 기회를 반드시 열어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4월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실천 정당 한나라당, 책임 정당 한나라당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월 19일의 정권 교체는 절반의 정권 교체였습니다. 4월 총선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해 주셔야만 비로소 정권 교체가 완성됩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